도시의 끈적한 실패가 내 목줄을 죄어오던 어느 날, 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외딴 어촌마을로 도피했다. 파도가 잊힌 이야기를 속삭이고 바람이 소금기와 썩은 내음을 실어 나르는 이곳은 부서진 내 영혼의 고독이라는 진통제를 약속하는 듯했다. 내 이름은 지훈,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소멸할 작정이었다. 고요는 내가 짊어진 과거의 무게만큼이나 깊고 끈적했다. 서울에서의 삶은 한때 꽤나 번듯했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 미래를 약속했던 연인, 그리고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일상.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비틀리기 시작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재정적 파국을 불러왔고 그 균열 속에서 연인은 미련 없이 떠나갔다. 나는 버려진 것들을 끌어안고 발버둥 쳤지만 이내 그 모든 노력마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도망쳤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나의 상처와 치욕이 숨쉴 수 있는 가장 깊은 구석으로. 이 작은 섬은 나의 완벽한 은신처였다. 지도에서도 겨우 점으로 표시될 이 마을은 시간마저도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낡은 어선들이 정박한 작은 포구, 삭막한 자갈밭에 뿌리내린 풀들, 그리고 허름하지만 삶의 흔적이 역력한 집들이 전부였다. 나는 마을 어귀에 버려지다시피 한낡은 한옥을 헐갑에 사들였다.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아 기와는 깨지고 담장은 무너져 내린 곳이었다. 곰팡이 냄새와 갯비린내가 뒤섞인 집을 고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일과였다. 하루 종일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며 땀을 흘리다 보면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도시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 집의 삐걱이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둠이 먼저 나를 반겼다. 마루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삐걱거렸고 방들은 눅눅한 습기로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불을 켰다. 전구의 희미한 불빛 아래 먼지가 가득 쌓인 공간은 마치 나의 내면처럼 황량했다. 나는 낡은 냄비에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라면을 말없이 먹으며 창밖을 내다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마을은 어딘가 모르게 나를 닮아 있었다. 버려지고 잊히고 고독 속에 파묻힌 존재들. 나는 스스로를 빈 그릇이라 칭했다. 더 이상 채울 것도 더 이상 깨질 것도 없는 텅 빈 존재. 새벽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는 것이 나의 새로운 루틴이었다. 낡은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노를 젓는 동안 나는 바다의 차가운 포옹을 느꼈다. 도시의 소음과 악취 대신 파도 소리와 갯벌의 냄새가 나의 감각을 지배했다. 그 망망대해 위에서는 나의 실패도 나의 고독도 한없이 작아지는 듯했다. 물고기를 잡고 그물 손질을 하며 나는 서서히 나의 몸을 노동에 길들였다. 내 손바닥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였고 등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다. 육체적인 피로는 정신적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내가 도시를 떠나온 지 2달째 되던 날 마을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사실 변화라고 할 것도 없었다. 그저 내 옆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옆집에는 분명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의 고립을 위해 주변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나의 시선은 항상 바다로 향하거나 나의 발밑에 놓인 돌멩이에 머물렀다. 그러다 문득 맑게 개인 날 빨랫줄에 널린 작은 아기 옷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때 옆집에 젊은 여인과 아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란. 그녀의 이름은 마을 이장에게 집 수리 문제로 찾아갔을 때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장이 내게 옆집에 사는 젊은 과부 미란 씨가 혼자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기띔해 주었다. 그녀의 남편은 1년 전 바다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고 때로는 그녀의 젊음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장은 내게 마을 주민으로서 그녀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 처지는 아니었다. 나는 내 그림자조차 버거웠다. 그녀의 집은 나의 한옥처럼 낡았지만 훨씬 더 정돈되고 깨끗했다.
마당에는 작은 꽃들이 심겨 있었고 창문에는 레이스 커튼이 걸려 있었다. 내가 그녀를 처음 제대로 본 것은 한낮의 땡볕 아래 내가 망치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마당에서 작은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다. 긴 머리를 묶어 올리고 옅은 색의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이 삭막한 어촌 마을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아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녀는 그런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시선이 내 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끼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나의 낡은 작업복과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 후로도 나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했다. 새벽 일찍 바다로 나가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낮에는 집수리에 매달리거나 인적이 드문 바위섬으로 나가 홀로 시간을 보냈다. 가끔 멀리서 그녀의 아들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나도 모르게 움찔하며 귀를 닫았다. 그 소리는 나의 고독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상기시켰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 젊은 여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내가 스스로를 가두어둔 철옹성을 부술 수 있는 균열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았다. 나의 성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세상은 나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나의 집과 그녀의 집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녀의 존재는 나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때로는 바람에 실려오는 빨래의 향기가 나의 코끝을 스쳤다. 은은한 라일락 향이었다. 도시에서는 흔히 맡을 수 있는 향기였지만 이곳 섬에서는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 향기는 곰팡이와 갯비린내에 찌든 나의 공간에 잠시나마 이질적인 부드러움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 향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면서도 굳이 그녀와 연결짓지 않으려 했었다. 그저 바람이 실어온 무심한 잔향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시장에서 생선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스름이 깔린 골목길은 고요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그때 저 멀리서 그녀의 아들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롭고 슬픔이 가득한 울음소리였다.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 소리가 나의 귀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곧이어 그녀의 조용하지만 애틋한 달램으로 이어졌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나는 숨죽여 그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세계가 나의 세계와 너무나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문득 고요한 밤의 바다를 바라보다가 과거의 어느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실패하기 전 연인과 함께 떠났던 여행지에서 보았던 바다였다. 그때의 바다는 푸르고 생동감 넘쳤으며 나의 미래처럼 빛났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마주한 바다는 검고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의 결핍은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사랑을 잃었고 희망을 잃었으며 결국 나 자신마저 잃었다. 나는 다시는 그 어떤 감정도 느끼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누군가를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다. 고독은 나의 갑옷이자 나의 감옥이었다. 나는 낡은 텔레비전을 켰다. 지지직거리는 화면에는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었다. 남쪽 해상에서 거대한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 했다. 이번 태풍은 이 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아나운서가 심각한 목소리로 전했다. 나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봤다. 태풍이 오든 말든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어차피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으니까. 바람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다. 낡은 한옥의 창문들이 삐걱거렸고 처마 밑에서 바람 소리가 우는 듯 들렸다. 나는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캔맥주를 꺼내 들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의 고독은 여전히 견고할 것이라고 믿으며 밤은 깊어지고 거친 바람 소리가 나의 불안한 잠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왔다. 나의 섬은 그렇게 고독과 결핍의 풍경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5980자. 태풍은 예상보다 훨씬 맹렬했다. 밤새도록 쇠락한 한옥의 낡은 창문과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괴물이 발톱으로 집을 긁어대는 듯한 섬뜩한 울림이었다. 바람은 찢어질 듯 울부짖으며 바다의 경로를 육지 깊숙이까지 실어 날랐다. 지우는 맥주캔을 손에 든 채 흔들리는 전등 불빛 아래 앉아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자신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오기가 있었지만 거칠게 요동치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비바람은 그의 견고한 고독마저 위협하는 듯했다. 자정 무렵 불현듯 전기가 나갔다. 낡은 전구의 희미한 빛마저 사라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익숙한 어둠이었다. 도시의 실패와 함께 찾아온 어둠,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었던 지난 2달간의 어둠. 그는 침착하게 벽에 걸린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투박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며 낡은 마루와 벽을 비쳤다.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그는 부엌으로 가 양초를 찾았다. 촛농이 흐르는 초를 켜자 좁은 방 안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촛불은 바람 소리에 맞춰 연약하게 흔들렸다. 지우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빗물이 창문에 격렬하게 부딪히며 시야를 가렸지만 희미하게나마 밖의 풍경을 짐작할 수 있었다. 거대한 파도가 폭우를 덮치고 마을의 가로등은 모두 꺼져 있었다. 그의 집과 미란의 집 사이를 가로막던 낮은 담장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그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날카롭고 불안정한 울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의 고독한 성벽 안에 균열이 생기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었다. 그는 늘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소리였지만 이 맹렬한 태풍 속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무시할 수 없었다. 울음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이내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미란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달래는 듯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지우는 불편한 심경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그들의 세계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상처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다른 이의 고통에 귀 기울일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멈출 줄 몰랐고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미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애써 창문에서 등을 돌렸다. 저절로 들리는 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다시 맥주캔을 들었다. 알코올이 그의 신경을 무디게 만들어주기를 바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이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내 그 목소리는 점차 또렷해지고 거칠어졌다. 지우는 다시 창문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옆집 마당 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한 불빛 아래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거리는 낯선 남자의 형체가 보였다. 마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늙은 어부였다. 그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곤 했지만 미란의 집 앞에서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니, 인연이 문을 안 열어줘? 죽고 싶어 환장했나? 노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욕설과 위협이 담겨 있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그의 옷차림은 보기에도 흉측했다. 그는 미란의 낡은 대문 앞에서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폭풍우 속에서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였다. 그때 문틈으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가세요. 신고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고? 인연이 어디서 잔대가리를 굴려. 이 마을에서 남편 없는 년이 어디서 잘난 척이야. 젠장, 밤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도 않냐? 내가 아주 뜨뜻하게 해줄게. 그의 말은 노골적인 성적 희롱이었다. 지훈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가 애써 외면했던 미란의 존재가
이제는 이렇게 무례하고 저속한 방식으로 그의 고독한 세계를 침범하고 있었다. 노인의 추악한 목소리는 빗소리만큼이나 날카롭게 그의 깃전을 때렸다. 노인은 대문을 발로 차며 더욱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문이 곧 부서질 것 같았다. 지우는 망설였다. 그의 본능은 여전히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이것은 그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지킬 것도 없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엮이는 것은 그가 이곳에 온 목적과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와 미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손전등을 비춰 미란의 집을 다시 살펴보았다. 낡고 허름한 목조 건물은 것엔